밀라노 올림픽 12일째 선수촌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세계적인 미식의 나라 한복판에서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선 음식은 파스타도 리조또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한국의 설날 음식 떡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 뒤에서 22억 원 규모의 준비가 움직이고 있었고 세 도시 162명 전원에게 같은 시간 배달되는 작전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달보다 먼저 선수 한 명의 설날을 지키겠다는 나라. 왜 세계는 그날 한국을 가장 따뜻한 국가로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올림픽이라는 가장 차가운 무대에서 한 나라가 성공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한타국 선수가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작전이다라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아스 슈타이너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12일째 선수촌 식당 안은 12시 40분이었습니다. 쇠 트레이가 레일을 긁는 소리, 서너 개 언어가 동시에 뒤섞인 웅성거림, 조리대 위에서 쉬지 않고 솟구치는 수증기. 나는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밀어두고 동선만 계산하며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경기까지 사흘.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지방은 최소로. 몸은 이미 계획표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0.01초를 쫓는 사람에게 식당은 그냥 연료를 채우는 공간이었죠. 26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왼쪽 구석에서 바람 한 줄기가 흘러왔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저 테이블 뒤에서 22억 원 규모의 준비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세 도시에서 동시에 162개의 설날 도시락이 이동 중이었고 36명의 운영 인력이 선수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건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가 단위의 작전이었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선수단 테이블이었습니다. 국그릇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빨갛고 노랗고 초록빛 반찬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어깨는 내려가 있었고 눈빛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안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독일 선수들은 파스타를 묵묵히 돌리고 있었고 북유럽 쪽 테이블은 단백질 바와 물병만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접시만 비우고 있었죠. 그게 올림픽 식당의 정상적인 풍경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홍보용 이벤트겠거니 했습니다. 저 냄새에 코를 내밀 여유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몸 상태뿐 아니라 정신의 밀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종목이었죠. 나는 오스트리아 자리로 걸어가 식판을 내려놓고 영양 계획표를 펼쳤습니다. 탄수화물 140g, 단백질 60g. 숫자를 보면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그게 나라는 선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기 영상을 틀어도 구간별 기록을 분석하는 내내 그 향이 머릿속 한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대회 기간 중 외부 자극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선수였거든요. 관중 소리도 코치의 압박도 경쟁자의 기록도 빙판 위에서는 모두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 내가 다른 나라 선수단의 저녁 식사 냄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우스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명절이라니. 우린 경기하러 왔다. 다음 날 아침 코치 한스가 내 식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절은 집에서나 챙겨라. 여기선 0.01초가 전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향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죠. 저 테이블 위의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몰랐습니다. 설날 음식이 세관에서 멈춰 서게 될 거라는 걸. 김치 하나 때문에 22억 원짜리 작전 전체가 멈출 뻔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혼자 테이블 끝에 앉아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선수들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그 선수만 남아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죠. 경기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저렇게 느긋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요. 긴장도 초조함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대회가 없는 날처럼요. 나는 결국 트레이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 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실례지만 오늘 왜 다들 저 음식을 먹는 겁니까?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 낯선 단어였습니다. 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새해입니다. 오늘 이 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올림픽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새해를 폭죽으로 쐬지 않고 국으로 삼킨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유럽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이었죠.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한번 저었습니다. 이해한다는 뜻도 아니었고 부정한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리가 안 됐습니다. 머릿속 어디에도 넣을 서랍이 없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 나이를 먹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 이틀 전인데 컨디션 관리는요? 선수는 잠깐 나를 봤습니다. 판단도 놀람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나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이게 컨디션 관리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없고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코치의 말이 스쳐갔습니다. 0.01초가 전부다. 그런데 이 선수는 국그릇 앞에서 그 0.01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식당을 나오면서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문화는 문화입니다. 존중하지만 내 방식은 아닙니다. 우린 기록을 먹는다. 나이는 먹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방 열쇠를 꽂으면서도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게 컨디션 관리입니다. 억양도 없고 강조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컨디션이란 몸의 숫자라고 나는 배웠습니다. 심박수, 산소 포화도, 근육 피로도 수치로 측정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저 선수는 국 한 그릇을 컨디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주는 행위를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선 위에 있다는 게 나에게는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선수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도 초조함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경기 이틀 전인데 집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몰랐습니다. 그 한 그릇이 내 기록까지 바꾸게 될 줄은. 다음날 오전 선수촌 복도에서 나는 어제 그 냄새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검은 재킷에 운영 관계자 패스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통화 중이었죠.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나는 물었습니다. 어제 그 음식 말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먹던 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관계자는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뭔가 아는 표정이었죠. 궁금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왜 묻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에 남아있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냄새도 그 선수의 표정도 국그릇을 감싸 쥔 두 손도 전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컨디션 관리라는 말도요. 그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설날 배달은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도시에 흩어진 한국 선수 162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총 예산은 22억 원이었고 현장 운영 인력만 36명이 투입됐습니다. 각 도시마다 별도 팀이 구성됐고 온도 유지 용기, 배달 동선, 선수 당일 일정까지 전부 사전에 계획됐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준비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세 도시를 동시에요. 그렇습니다. 코르티나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넘습니다. 리비뇨는 더 멀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팀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요. 관계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메달을 못 따도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명이 못 받으면 실패입니다. 나는 그 뒤통수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메달이 아니라 도시락. 금메달이 기준이 아니라 도시락 한 개의 도착 여부가 기준이었습니다. 22억 원짜리 작전의 실패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숫자로 치면 162분의 160이었죠. 단 한 명이라도 빠지는 순간 전체가 실패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36명이 새벽부터 세 도시를 누볐습니다. 메달 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수 한 명의 설날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는 그 기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밀라노의 2월은 차갑고 회색이었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코르티나 방향이었습니다. 버스로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 보온 용기 안에 담긴 따뜻한 국이 새벽부터 이동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동 경로를 몇 개월 전부터 계획했을 겁니다. 선수 한 명의 당일 일정까지 확인하면서요. 그 선수가 밀라노에 있는지, 코르티나에 있는지, 경기는 몇 시인지 모든 변수를 계산한 위에 도시락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정밀함이 나는 이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작전이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홍보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달랐고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건 계획이었고 실행이었으며 실패 조건이 명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실패 조건이 하필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조건을 지켰습니다. 162명 전원. 동시에 세 도시에서 스포츠에서 나는 늘 기록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했습니다. 0.01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 팀은 다른 언어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남았습니다. 창밖 계산은 여전히 차갑고 희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선수촌 로비를 지나던 오후였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운영 관계자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 다가갔습니다. 한 가지가 여전히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질문이었습니다. 22억 원, 36명, 162명. 숫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어떻게 이탈리아 세관을 통과했는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식품은 유럽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한국 음식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더 물어도 됩니까? 관계자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아까 그 오스트리아 선수 맞죠? 앉으시죠.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 배달 작전 말씀하셨는데요. 김치도 가져오셨습니까? 유럽 세관이 발효식품에 엄격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관계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작전에서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관계자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은 젓갈 성분이 포함된 발효식품에 엄격한 통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국 전통 김치에는 대부분 멸치액젓이나 새우젓이 들어갑니다. 동물성 수산 발효 성분이죠. 유럽연합식품안전기준상 이 성분은 별도 검역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162명분 전부가요? 전량 폐기요. 그렇습니다. 통관 불허가 나오는 순간 박스째 버려야 합니다. 22억 원짜리 작전에서 김치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세관 창고 바닥에 쌓인 김치 박스들. 열리지 못한 채 버려지는 162명분.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건너온 음식이 목적지에도 닿지 못하고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새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새해가 세관 창고에서 폐기되는 상상을 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경기 기록에는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계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요. 비건 김치를 따로 개발했습니다. 젓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채소 기반 발효 방식으로만 김치 맛을 구현했습니다. 유럽연합 식품 안전 기준을 처음부터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요. 식품연구소와 협력했고 시제품만 수십 번을 만들었습니다.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분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을 완성하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치 하나에 반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관계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통관됐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6개월의 시제품, 수십 번의 실패와 수정, 맛과 기준 사이에서 찾아낸 접점, 그리고 그걸 해냈다는 사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선수로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훈련 계획, 경기 분석, 장비 세팅. 그런데 음식 하나를 위해 6개월을 쓴다는 발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내 세계에는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였습니다. 이탈리아 입국 전에 허가를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성분 분석표와 제조 인증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식 통관 허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김치가 나온 겁니다. 선수들이 신경 써야 할 건 경기니까요. 나는 잠깐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수들이 모른다. 6개월이 걸렸다는 것도, 세관 앞에서 폐기될 뻔했다는 것도. 그냥 접시 위에 김치가 올라왔고 선수들은 그냥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준비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원했던 겁니다. 선수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되도록, 그냥 집처럼 먹을 수 있도록. 나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잠깐 천장을 봤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는 장비 규정이 있습니다. 날 두께, 부츠 소재, 슈트 통기성. 선수들은 그 규정 안에서 최고의 장비를 찾습니다. 규정이 허용하는 한계까지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규정은 넘는 게 아니라 파고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 팀은 음식에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세관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을 6개월에 걸쳐 만들어냈습니다. 젓갈 없는 김치. 처음엔 그게 말이 되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관됐습니다. 162명의 선수들이 이미 먹었습니다. 불평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관계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관계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무도 차이를 몰랐습니다. 나는 로비를 나왔습니다. 2월에 밀라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는 코트 깃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김치 하나에 반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준비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애물을 피한 게 아니라 장애물을 바꿔버렸습니다. 세관이라는 벽을 두드리는 대신 세관이 열어줄 수밖에 없는 열쇠를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그것도 6개월 전에. 올림픽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나는 훈련장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팀이 대회를 준비하는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경기 분석, 체력 훈련, 장비 점검. 우리는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 팀은 경기 이전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선수들이 먹을 음식의 성분표까지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선수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집처럼 먹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코치 한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감정은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팀은 감정을 기록 이전 단계에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빙판 위에 서기 전에 이미 등이 따뜻하게 돌아오도록 6개월짜리 김치 한 조각으로. 나는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빙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나는 나를 묶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감정이 선수를 빙판 위에 온전히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나는 아직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개월짜리 김치를 만든 사람들은 이미 그 계산을 끝낸 뒤였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초대장을 받은 건 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선수촌 공식 일정에는 없는 행사였습니다. 운영 관계자가 건넨 작은 카드였죠. 밀라노 시내 귀족 저택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라고 했습니다. 외교관과 IOC 인사, 각국 선수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코치 한스라면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감정은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갔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냄새부터 시작된 이 며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설날 도시락 작전도 6개월짜리 김치도 아직 어딘가에 더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문 앞에 서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밀라노 구시가지 안에 있었습니다. 높은 철문을 지나자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2월의 밀라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그런데 마당 안은 달랐습니다. 황동 조명이 건물 외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고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처음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미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이 있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외교관 정장을 입은 사람들, IOC 배지를 단 관계자들, 다른 나라 선수단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마당 한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줄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걸어가 보니 보였습니다. 작은 부스 앞이었습니다. 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떡국이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떡국을 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IOC 인사들이, 각국 선수단 관계자들이 이 밤 밀라노 귀족 저택 마당에서 종이컵 하나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줄 맨 앞에서 컵을 받은 한 외교관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려는 것처럼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2월 밤바람 속에서 그 표정은 기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외교를 하러 밀라노에 왔을 겁니다. 회의와 만찬과 협상을 하러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떡국 한 컵이 외교관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지금 내 앞에도 있었습니다. 줄에 섰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컵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2월 밤바람 속에서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선명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했습니다. 떡이 부드러웠습니다. 몸 안쪽으로 따뜻한 것이 퍼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처음 맡았던 그 냄새가 이제 맛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그 외교관처럼요. 그때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저택 한쪽에 설치된 무대에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을 뜯는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낯선 음색이었지만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는 눈을 내리깔고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현위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가 마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말이 없는데 말처럼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컵을 감싸준 채로 그 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가야금 연주가 끝나자 판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이 목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가야금이 수면처럼 잔잔했다면 판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떨리고 굵고 날카로운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유럽 오페라와도 달랐습니다. 훨씬 더 날 것이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정밀하게 조율된 소리였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조여드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언어를 넘는 무언가였습니다. 떡국 컵을 든 채로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판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자가 바뀌었습니다. 비트가 깔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알아챘습니다. K-POP였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같은 밤에 가야금과 판소리 다음으로 K-POP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관계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떡국 컵을 든 채로요. IOC 배지를 단 중년 관계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발끝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저택 마당에서 외교관들이 종이컵을 들고 K-POP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독일 선수단 관계자를 봤습니다. 전통이랑 최신을 동시에 내놓는다고요? 관계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렇더군요. 나는 다시 무대를 봤습니다. K-POP 리듬 위로 무대 조명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이 있던 자리에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판소리를 불렀던 사람이 무대 옆에서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요. 아마 설계된 것이 맞을 겁니다. 이 나라가 하는 모든 것은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손 안에 컵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기록이 강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나는 그런 나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이 마당에서 내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귀족 저택 마당에 줄을 서서 종이컵 떡국을 받아 마시는 외교관들. 장갑을 끼고도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는 사람들. 가야금과 판소리와 K-POP를 한 무대에서 이어내는 나라. 그 나라가 하필 올림픽 한복판에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위압감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택 마당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경기장 밖에서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전에, 기록을 세우기 전에, 스탠드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으로 경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종이컵의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2월 밤은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워도 목 뒤로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신발 바닥으로 돌바닥에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경기였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26년을 준비한 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훈련은 잘 됐습니다. 날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볍다는 감각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빙판 위에서 흔들립니다. 경기 전날 밤 긴장이 없는 선수는 이미 진 선수라고 코치 한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긴장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숫자를 반복해도 정리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선수촌 입구를 지나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슈타이너 선수. 돌아봤습니다. 한국 선수단 운영 쪽 사람이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로비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중 하나였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온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추위 속에서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코끝도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드세요.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떡국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경기 전날 밤에, 왜 나에게? 나는 오스트리아 선수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챙겨야 할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기다렸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들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용기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 종이컵을 받았을 때와 같은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줄을 서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나를 위해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 11시에 빨개진 귀와 코끝을 하고 추운 입구에서 기다려서 나는 선수촌 입구 계단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위의 용기는 뜨거웠습니다. 나는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조름했습니다. 떡이 부드러웠습니다. 몸 안쪽으로 따뜻한 것이 퍼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억지로 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빠졌습니다. 26년 동안 경기 전날 밤마다 쌓였던 그 긴장이 국물 한 모금에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감각 안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계단 위에 앉아 뜨거운 용기를 두 손으로 감싸준 채로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전날 밤에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코치는 전술을 설명하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팀원들은 각자 루틴이 있습니다. 나는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구간 기록, 날 각도, 코너 진입 속도. 숫자 안에 있으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은 차가운 안정이었습니다. 빙판처럼 단단하고 빙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수촌 공용 복도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마주쳐도 눈인사 정도였습니다. 경기 전날은 모두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밤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경기란 결국 혼자 하는 것이니까요. 빙판 위에는 코치도 팀원도 그 누구도 없으니까요. 그 고독이 경기의 일부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손 안의 용기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가벼운 보온 용기였는데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했다는 무게였습니다. 경기 전날 밤 11시에 떡국을 만들어 선수촌 입구에서 기다렸다는 무게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 리 없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출신도. 그냥 선수였을 겁니다. 경기 전날 밤 혼자 걸어 들어오는 선수. 그 선수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인데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 나라는 선수들을 혼자 두지 않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김이 오르던 테이블이 떠올랐습니다. 새 도시에서 동시에 이동한 162개의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세관 앞에서 막히지 않기 위해 6개월을 준비한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귀족 저택 마당에서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던 외교관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용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나라는 선수를 경기장 위에서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경기 전날 밤에도, 자국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도 한 명도 빠지면 실패라고 했던 그 기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자국 선수도 아닌데요. 그 생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계단에 앉아 컵을 감싸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손바닥은 계속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울수록 손바닥의 온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온도가 사라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26년 동안 경기 전날 밤을 숫자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닌 온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코치 한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감정은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 26년 동안 그 말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상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빙판처럼 차갑게 단단한 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채워진 단단함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무언가로 채워진 단단함이었습니다. 그게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달랐습니다. 26년 전과 오늘 밤 이전과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용기가 비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일 경기였습니다. 500m, 0.01초, 26년. 그 숫자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 옆에 다른 감각이 생겼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쥐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숙소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용기가 없어도 아직 따뜻했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나라가 경기 전날 밤 선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빙판은 차갑습니다. 늘 차갑습니다. 그런데 내일 나는 조금 다른 온도로 그 위에 서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500m, 34초 22. 개인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전광판 숫자를 봤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가장 빠른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빙판 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췄습니다. 0.01초 차이였습니다. 단 하나의 눈금이었죠. 26년이 그 눈금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그 숫자를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코너를 돌 때 어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직선에서 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단단했습니다. 빙판처럼 차가운 단단함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채워진 단단함이었습니다. 어젯밤 계단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던 그 온기가 몸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속 구간을 돌면서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아직 실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의 감각만 있었습니다. 코너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40m에서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것. 그 감각들이 차례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어젯밤 손바닥의 온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은 늘 차갑게 시작됩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머릿속으로 코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숫자보다 먼저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이었습니다. 어젯밤 용기의 온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감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코치 한스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온기를 가지고 빙판 위에 섰습니다. 빙판을 나오면서 코치 한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스가 말이 없을 때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기록이 예상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을 때. 어느 쪽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혼합 취재구역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잘 됐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별히 달랐던 게 있었다며.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상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비 세팅에 대해, 훈련량에 대해, 코치의 전략에 대해. 그 답변들이 입안에 있었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어제 경기 전날 밤에 한국 선수단에서 떡국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죠. 경기 전날 밤에요? 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선수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스트리아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챙겨야 할 선수가 아닌데도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세 도시에 흩어진 162명 선수 전원에게 설날 음식을 동시에 배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에 맡길 수 있었는데 6개월 전부터 다른 방식의 김치를 개발해서 통관시켰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가야금과 판소리와 K-POP를 같은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날 밤에 타국 선수에게 떡국을 들고 왔습니다. 추운 입구에서 기다려서요. 나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제 나는 경쟁자가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추가 질문을 던지려 했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기록이 강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강했습니다. 준비와 정체성으로 강했습니다. 그걸 이번 올림픽에서 봤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기록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빙판 위에 나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각은 확실합니다. 기자들이 더 물으려 했습니다. 나는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구역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록을 낸 뒤의 가벼움과 달랐습니다. 다른 종류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뒤의 가벼움이었습니다. 26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 나를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온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깐 그 감각을 그대로 뒀습니다. 나를 푸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6년 동안 경기 직후에 날부터 풀었는데 오늘은 손바닥 감각이 먼저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나는 기록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0.01초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기록이 선수를 만들지만 그 선수를 빙판 위에 온전히 세우는 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차가운 빙판 위에 서기 전에 누군가 손바닥을 먼저 따뜻하게 해줬다는 것이 그 무언가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감정은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나는 빙판 위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게 떡국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빙판 위에 나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걸 판단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던 경기 전날 밤. 그걸 나는 인터뷰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기록보다 먼저. 기자들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이 만들어진 전날 밤이었으니까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보다 전날 밤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밀라노의 2월 하늘은 여전히 낮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선수촌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경기 직후 넘어진 자국이었습니다. 기록을 세운 날에도 빙판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테이프를 볼 때마다 기록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선수촌 입구 계단. 두 손으로 감쌌던 뜨거운 용기였습니다. 식당 입구를 지나려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국물이었습니다. 12일 전 처음 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테이블이었습니다. 아직도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큰 냄비가 테이블 중앙에 있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그릇에 국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떡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12일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림픽 내내 이렇게 먹어왔던 겁니다. 나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12일 전 나는 이 테이블을 비웃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명절 이벤트라고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홍보용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올림픽에서 명절? 우린 경기하러 왔다. 그 말이 지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했습니다.
경기하러 온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은 경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 혼자 계단에 앉아 뜨거운 용기를 두 손으로 감쌌을 때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아마 20 초반이었을 겁니다. 나는 독일어로 말하다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경기 전날 밤 선수촌 입구에서 떡국을 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한국어 알아요? 아니요. 그 말 하나밖에 모릅니다. 한국 선수가 빈 그릇을 들었습니다. 냄비 쪽으로 가더니 국물을 담아왔습니다. 떡도 넣었습니다. 드세요. 나는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사흘 전 계단에서 느꼈던 그 온기였습니다.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조름했습니다. 떡이 부드러웠습니다. 몸 안으로 따뜻한 것이 퍼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선수였습니다. 복도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야, 저거 먹어봐도 돼? 나는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응. 따뜻해. 독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독일 선수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유럽 선수 2명이었습니다.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국물을 마시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테이블 앞에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2명이었는데 5명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냄비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릇을 더 꺼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준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22억 원과 36명의 인력, 세 도시 162명 동시 배달,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따로 개발한 비건 김치, 코리아 하우스에서 가야금과 판소리와 K-POP 한 무대에 올랐던 밤, 경기 전날 밤 11시에 선수촌 입구에서 기다리던 사람, 빨개진 귀와 코끝을 하고 들고 서 있던 그 보온 용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테이블 안에 있었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독일 선수가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국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독일 선수가 따라 말하려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한국 선수도 웃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국물이 통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릇을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다 드세요.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타국 선수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물 냄새는 같았습니다. 그 공간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 테이블을 피해 걸어갔던 내가 지금은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이 강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훈련 시스템이 강한 나라. 그런 나라는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중 어느 나라 선수들과도 빙판 위에서 겨뤄왔습니다. 그 강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12일 전 나는 이 테이블에 김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 김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떡국 한 모금 때문인지, 경기 전날 밤 계단 때문인지, 아니면 코리아 하우스의 가야금 때문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이었겠죠. 26년을 달려온 선수가 12일 만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테이블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바깥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누군가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한국 테이블이 보일 겁니다. 김이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오늘도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그날 밀라노에서 메달이 더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깨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 나라가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장면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0.01초로 승부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은 한 그릇으로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숫자보다 오래 남는 기록이 되었습니다.